이번에 이제 미국 대통령, 제가 수요일 날 뭐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에 대한 어떤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한 4개 정도 주 지역에서 이제 경합을 좀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 부정 투표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오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측에서 지금 관두지 않겠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개표가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쪽에서는 이제 개표가 마무리가 되는 대로 이제는 대통령 선언을 하겠다. 이제 이런 상황이고, 사실 되게 복잡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부분들이. 그래서 트럼프 쪽에서는 부정선거니 이거 다시 해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불복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조금 되게 혼란스러운 그런 어떤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상황이 사실 미국이 좀 혼란스러우면, 사실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어떻습니까? 최고 부강한 나라잖아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어떻게 보면은 이제 1등 나라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분들이. 한 집안에도 보면은 아버지의 어떻습니까? 아빠가 좀 불안하면 집에 영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이 생기고, 미국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떻습니까? 영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어떤 정치 성향에 따라서 상당히 지금 각 나라들은 그 코드에 맞춰야 돼요, 이분들이. 미국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정치를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나라들도 거기에 코드를 맞춰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정책 방향, 네, 정치 방향, 뭐 경제 방향 이런 것도 설정을 다 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느냐 또는 바이든이 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두 분 다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 서로 어떻습니까? 양분이 되어서 이념과 생각과 정치, 경제 이런 모든 것들이 생각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보면 민주당하고 지금 현재 또 어디 당인가요? 예? 국민의당이죠,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하고 현재 지금 국민의당하고 하도 이 당이 바뀌니까 국민의당하고 생각과 이념이 틀리잖아요. 둘이 생각하는 게 보편적 가치가 좀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게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미국이 만약에 어떻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뭐 공화당, 민주당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념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우리가 이념을 맞춰야 되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많이 틀려진다라고 하는 거죠,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되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어느 한쪽을 어떻습니까? 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한쪽 바이든 쪽을 우리가 뭐 갈 수도 없고 현재 트럼프 쪽을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운명도 조금 이제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지금 상당히 지금 현재 부정선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지금 금방 결정이 되기 어려운 그런,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되게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좀 치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매직 넘버라고 하는 270석 270석을 만약에 구성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바이든 쪽에서 당연히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대통령이 되는데, 만약에 그런 가운데 그게 부정선거였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양상이 또 틀려지는 거죠, 이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트럼프 측에서는 어떻습니까? 감지를 하고, 그 부정선거에서 가장 영향을 줬던 게 우편투표, 우편투표에 문제가 있다. 사실은 뭐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계속 이 우편투표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었어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우편투표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연방법원에 있는 그 보수당 표에 있는 그 판사 있잖아요. 판사를 한 명을 임명을 함으로 해서 6대3으로 만들어 놨죠.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들로 만약에 연방정부까지, 연방법원까지 넘어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연방법원에서 보수당 쪽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어떻습니까? 부정선거 맞다라고 하게 되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표가 무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부분들이 무효가 되고 다시 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제 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변수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현재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아무래도 현 정권을 쥐고 있잖아요. 예, 현 정권을 쥐고 있다 보니까 영향력이 상당히 있다라고 봐야 돼요.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 쪽에서 된다 하더라도 현재 집권은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통해서 당연히 이런, 만약에 불법 선거가 만약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밝혀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대통령 선거 자체가 엄청나게 문제의 휘황돌이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근데 공백 기간이 또 생기고 이제 그러므로 해서 미국 대통령 어떻습니까? 최종 뭐 당선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상당히 이제 민감하게 지금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가 지금 한 시간 반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민주당이 선거 훔치지 않는 한 내가 이겨라고 이제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떻습니까? 선거를 지금 훔치고 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는 발표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러면서 어떻습니까? 그냥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이거나 이 법적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돼요. 이제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한 4개 주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현재 개표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개표 작업을 통해서 만약에 결론이 난다라고 하면 바이든 측에서 매직 넘버 270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바이든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제는 대통령이다 라고 이제는 선언을 하겠죠. 이제 그러는 순간 어떻습니까? 이제는 상당히 이 미국이 혼란스러운 그런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이제는 바이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지금 많이들 보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게 결국에는 뭐 판결까지 가겠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중재해서 결국에는 표 많이 받은 바이든 쪽에서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배팅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면은 그 바이든이 지금 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가장 큰 부분들이 뭐냐면 재생에너지예요. 친환경. 그래서 이번에 먼저 발표를 한 게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바로 파리 그 기후협약 있잖아요. 기후협약에 바로 복귀를 하겠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탈퇴를 했거든요. 탈퇴를 했지만은 바로 기후협약에 바로 가입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파리 기후협약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지구가 이제 온난화라든지 사실 오염이 많이 돼 있잖아요. 많이 오염이 되다 보니까 기후가 변화가 되고 기후가 변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온 세계가 뭉쳐서 이 기후를 어떻습니까? 제어를 해야 된다. 온난화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게 어떻게 모여진 어떤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근데 그런 배후에는 또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제 배후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친환경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쪽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당연히 유망한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오염이 되지 않는 어떻습니까? 그런 에너지 산업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당연히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좀 추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민주당 쪽에서 그런 쪽으로 가는 성향이 많아요. 지금 현재 친환경,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가는 좀 성향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어떻습니까? 탈원전과 함께 지금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현재 정책 방향을 바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새만금의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러면 어쨌든 간에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만약에 당선이 되면 더욱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친환경적인 부분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화당 쪽에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새만금이 안 좋으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새만금 쪽 공화당 쪽에서는 IT 있잖아요. IT 쪽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나 어떻게 보면은 뭐 어느 쪽이 더 우세하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IT는 바로 4차 산업혁명하고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느 쪽이 되든 간에 뭐 새만금에 뭐 큰 뭐 영향이 생기거나 뭐 이러진 않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분들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미국의 어떤 대선의 어떤 흐름과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요한계시록 그 17장에 보면은 이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다.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나요? 제가 여기 뭐 이걸 다 말씀을 드리면은 한두 끝도 없는데 이게 예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공부를 좀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여기 이걸 떠나서 제가 이거를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약간 좀 큰 흐름을 좀 이해를 할 필요는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성경 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세상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그리스도 편,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이걸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편과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제 하나님 편이라고 해요. 하나님 편과 그 다음에 이쪽 반대는 어떻습니까? 이제 적그리스도 편이라 하죠. 하나님 뭐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주인공이 있고 악한 역이 있고 어떻습니까? 선한 역이 있잖아요. 이 세상도 또 마찬가지로 이제 선한 역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선, 악 간의 대쟁투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선악 간의 쟁투가 있는데 선과 악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늘나라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야. 이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맨 마지막에 이 선악 간의 대쟁투가 끝나는 시점은 바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면 끝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과 함께 악인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의인들을 불러들여서 천국에 살게 할 거니까 이제 이게 내용이 이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하고 이게 정치 경제 세계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큰 흐름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줄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성경은 어쨌든 간에 우리 지금 생활과하고도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그리스도 편을 보게 되면 예전에 원래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했냐면 사람을 창조를 하게 됩니다. 그죠? 사람을 창조를 하게 되죠. 문제는 사람 창조했는데 아담을 창조를 하잖아요. 이제 문제는 아담이 어떻습니까? 죄를 범함으로 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누구 때문에? 사탄 때문에. 맞죠? 그죠? 사탄 때문에 우리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죄가 범죄함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선악간의 대쟁투가 이제부터는 벌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악간의 대쟁투는 벌써 하늘나라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하늘나라에 있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과 어떻습니까? 성령님과 예수님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잖아요.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배도를 한 거야.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거예요. 대적하게 돼가지고 천사들의 3분의 1이 쫓겨났다 그래요. 성경에 의하면은. 쫓겨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지구에 갇히게 되어서 갇힌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였고 창조한 인간을 이제는 어떻습니까?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편인 나머지 3분의 2의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고 또 적그리스도인 사탄은 사탄의 역사를 만들어감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인간을 계속해서 타락을 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적인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은 막 이렇게 우리가 지구상에 보면은 사실 우리가 여러분 이게 지옥이라는 말 있잖아요. 지옥은 우리가 많이들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아직도 이 지구가 있는데 지구가 지각이 있고 멘틀이 있고 안에 들어가면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어요. 이분들이 안에 들어가면은 어떻습니까? 물질 액체로 되어 있는 게 어디라고 그래요? 핵 중에서 외핵이잖아요. 외핵이 액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타는 끓는 유황불처럼 보이는 거야. 이분들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해서 지구에 어떻습니까? 그 외핵으로 떨어져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냥 설이죠. 이분들이. 그냥 설인 거고 사실 이제 지옥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땅짓자 가두록자예요. 사실은. 그게 지옥, 그러니까 땅 밑에다가 가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땅에다 가둔다라는 뜻이에요. 땅에다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천사를 어떻습니까? 타락한 천사를 갖다가 어디입니까? 땅에다 가뒀죠. 그게 어디입니까? 지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구에다가 타락한 천사를 가두게 된 거예요. 근데 타락한 천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인간을 어떻습니까? 타락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신 거고 그분들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뭐 귀신도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귀신도 보고 우리가 뭐 조상님도 나타났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다 사탄의 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무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탄의 영, 그러니까 사탄의 그 타락한 천사들 있잖아요. 한마디로 타락한 천사들과 어떻습니까? 연계해서 접촉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접촉을 하게 되는 그래서 신접한 사람들을 상당히 예수님께서는 싫어합니다. 이분들이. 왜냐하면 사탄한테 바로 놀아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경적인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사탄은 사탄의 영과 그리고 그리스도 영은 계속해서 어떻게 자기의 어떤 세력을 구축을 해 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영은 이제 아담으로부터 해서 시작이 되는데 아담 위에 봅니까?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낳잖아요. 아벨을 낳죠. 가인과 아벨을.
근데 여기가 지금 여기는 적그리스도는 이제 가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가인이 어떻습니까? 아벨을 쳐 죽이죠, 동생을. 그죠? 쳐 죽이면서 어떻습니까? 한 아이를 더 낳는데 그 아기가 뭐냐면 셋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씨가 어떻습니까? 뿌려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뿌려지게 되고 이제 셋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뭐 에녹도 있어요. 에녹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그 노아의 방주라고 아시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한 번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로 심판을 받게 되어서 그다음에 이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이제는 노아의 8가족만 지구상에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게 성경 이야기잖아요. 이 부분들이 이제 그러고 나서 그러나 인간은 기본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의인만 남는 게 아니라 의인 중에서도 또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또 타락을 하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제 함의 자손 니므롯을 통해서 또 타락한 인자가 또 연결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노아 중에서는 여기는 셈이 있잖아요. 셈이라고 하는 아들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의 씨가 유전이 된다라고 이제 계속 보시게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씨는 보존이 돼야 되고 사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씨를 어떻습니까? 싹을 자르기 위해서 애써야 안 써요? 계속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없어야 되거든요. 자기네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셋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쭉쭉쭉 이제는 넘어가다가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아브라함이라고 아시죠? 아브라함. 이제 아브라함까지 계보가 연결이 되고 아브라함에서 어떻습니까? 이삭에서 어떻습니까? 애굽. 그죠? 애굽이 아니라 저기 야곱이잖아요. 자, 야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에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12제자가 나타나거든요. 12아들. 12아들에서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이제는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현대 말하는 이스라엘은 어디서부터냐면 요 위쪽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여기 야곱으로부터 이제는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고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여기가 야곱이 이스라엘이니까 야곱의 아들 뭐 요셉부터 해가지고 쭉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가 보존이 됩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탄생을 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죠.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어디로 보존이 되냐면 이제는 교회로 보존이 돼요. 교회.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있는 교회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게 교회인데 교회가 이스라엘이 해야 될 역할을 이스라엘이 다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못을 박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서 오늘날까지 그 역할을 해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도 타락을 해요, 안 해요? 교회도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자의 나무물이라고 그래. 여자의 나무물이라고 하는데 이 여자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성경에서 여자라고 하면 두 여자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타락한 여자가 있고 하나는 정결한 여자가 있어요. 타락한 여자는 이제 음녀라고 얘기하죠. 음녀라고 얘기하는 음녀는 뭡니까? 타락한 어떻습니까? 타락한 기독교, 타락한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음녀 섞여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들이. 근데 정결한 처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요즘에도 정말 정결한 처녀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그런 어떤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기독교인과 그리고 어떻습니까? 타락한 기독교인. 이렇게 나뉘어져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끝까지 전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자의 남은 무리가 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씨는 이렇게 해서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또 가인을 통해서 또 어떻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은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씨를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맞죠? 어쨌든 간에 가인을 통해서 이제 쭉 내려오다가 어떻습니까? 뭐 어쨌든 뭐 여기도 보면 에녹이 있지만 여기도 에녹이 있어요. 분들. 에녹이 있는데 어디냐면 가인을 통해서 쭉 내려오다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 노아의 방주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심판을 한번 받게 되죠. 받게 된 다음에 여기에 보면 함의 자손이 있어요. 함. 여기 노아의 자손 중에서 바로 아들인 함이 있는데 함의 아들이 중에서 니므롯이라고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여기 있어요.
함의 이제는 이제 그 손자가 되는데 함의 그 아들이 되는데 함의 아들은 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게 되죠. 바벨탑을.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니므롯.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떻습니까? 태양신을 숭배하는 바알신이라고 하잖아요. 바알신. 모든 이제 바알신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돼서 오늘날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썬데이 있잖아요. 썬데이. 썬데이의 시조도 어디서부터 되냐면 썬데이가 뭐냐? 태양이잖아요. 태양의 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이 부분들이 이런 계보가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괴롭히는 그 세력이 등장하는 게 나라로 등장하는데 이게 애굽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혔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신은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남유다는 남아 있게 되었어요. 근데 남유다는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되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또 이 바벨론은 어떤 이어지는 게 어쩌면 메데 페르시아. 여기 다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역사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헬라 그리스 있잖아요. 여러분들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연결되냐면 로마 있잖아요. 로마. 이때 로마는 바로 예수님이 있을 때였죠. 로마는. 근데 이 로마는 또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 로마가 이제 열나라로 쪼개집니다. 열나라로. 그게 바로 오늘날의 유럽이에요. 유럽의 시조는 어디서 있냐면 로마가 열나라로 붕괴가 되면서 오늘날의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 이탈리아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그때부터 생겼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나라들이 형성이 된 게. 근데 이 로마가 끝나고 나면서 어떻습니까?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졌지만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상징성을 누가 가지게 되냐면 교황 있잖아요. 교황 로마가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대체해서 오늘날까지 오고 있죠.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여러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로마 그 교황이 피우스인가요? 피우스 6세가 1798년도 프랑스 혁명 그때 나폴레옹의 그 장군인 그 버티어 장군에 의해서 이제는 옥사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로마 교황의 시대가 이제는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죽어지면서 그 가운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죠. 미국은 1776년도에 어떻습니까? 독립선언을 하는 가운데 탄생이 됐죠. 이 부분들이. 그리고 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점점점 등장하는 가운데 요즘에 보면 유엔이라고 하는 세계 기구가 창설이 되었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가 창설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등장할 세력이 하나가 있어요. 등장할 세력이 있는데 다시 이 교황 로마인 이 교황이 1798년에 죽었다가 1929년도에 라테란 조약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교황청을 인정을 하게 되고 현재 있는 이탈리아의 그 로마 있잖아요. 현재 그 교황청을 지위를 인정을 해줘서 하나의 어떻습니까? 거기는 그 도시국가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국가이면서 종교국가로. 그러니까 지금 교황은 하나의 나라이기도 하면서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진짜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바티칸은 하나의 도시국가, 그러니까 국가로 지위를 인정을 해주기도 하고 또 종교적으로도 인정을 해주게 되는. 그러니까 종교와 나라가 연합되어 있는 그런 현재 구조로 되어 있어서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호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로마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이 로마의 그 명맥을 이어가는 게 이제는 교황 로마였는데 교황 로마가 죽었다가 다시 1929년도에 라테란 조약에 의해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요즘 교황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교황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대단하게 보지 않나요? 각 나라에서 교황하면 대단하게 보지 않나요? 물론 뭐 천주교 신자들이 각 나라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한 나라보다도 더 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게 오늘날의 교황청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황청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그 적그리스도의 영향권은 결국에는 사탄은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씨를 자르려고 하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이렇게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교황이라고 하는 교황권이라고 하죠. 교황권에 의해서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여자의 남은물 있잖아요.
여자의 남은 무리를 어떻게 하냐면 핍박을 하게 됩니다.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을 하는 게 그 영적인 전쟁, 마지막에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디 이렇게 나와 있냐면 요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분들이. 제가 요걸 이해를 시켜주려고 하는 게, 오늘 지금 미국하고도 연관을 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자, 볼게요. 그러면서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용은 뭡니까? 용은 사탄을 얘기하죠. 상징을 합니다. 여인은 뭐예요? 여인은 교회를 상징을 하잖아요. 여인은 교회가 있는데 여인 중에서 음녀가 있고 정결한 여자가 있다 이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그러니까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은 뭐냐면, 아까 그 교회 있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참 하나님의 백성들 있잖아요. 참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되려면 죽이려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날의 모습인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라고 하는 게 오늘날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오늘날 막 교회 다니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계신데, 좀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교회 가기만 하면 천국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천국에 나와, 교회 나와, 이렇게 하시지만은 교회 간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는 아니고요. 교회 안 간다고 해서 천국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분들이.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계가 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남아 있느냐, 이 부분들이. 하나님을 참신으로 내가 경배를 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그런 관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는 거지 내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뭐 천국 가고 싶다라고 해서 가고 싶은 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믿는 자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실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세상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려면, 오늘 미국하고 우리 지금 현재 새만금하고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교황. 자, 현재 우리 교황이 누구시죠? 프란치스코죠? 프란치스코 교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교황권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어요. 모든 자금이라든지 모든 나라와 국가와 연합이 되어 있는 게 현재 교황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교황청에게 밑보이는 나라면,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자금줄이 마릅니다. 그 교황청에서 자금을 대주질 않아요. 이게 지금 돌아가는 것 같지만 지금 현재 미국의 FRB라든지 다 교황청하고 연계가 다 되어 있어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교황한테 밑보이게 되면은 그 나라는 나중에 망할 수도 있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교황과 더불어서 많은 나라들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현재 지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교황권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이렇게, 자, 교황권을 우리가 한참 할 때, 득세를 할 때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교 암흑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종교 암흑 시대가 뭐냐면, 종교와 정치가 연합을 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습니까? 탄압을 했던 그런 시대가 뭐였냐면 종교 암흑 시대예요. 이 부분들이. 근데 그러한 종교 암흑 시대를 탈피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종교 개혁을 불러일으켰죠? 누가? 여러분들 아시는 그 루터의 95개조 방법문 아십니까? 그쵸? 그게 바로 종교 개혁이에요. 그게 언제 일으켰냐면 1517년도에 어떻습니까? 루터에 의해서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불씨가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냐? 그럼 종교 개혁은 뭐냐? 현재 중세 암흑 시대를 끌고 왔던, 기독교를 끌고 왔던 이 천주교의 비리를 캐고 잘못된 부분, 성경과 어떻습니까?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시스템을 믿는 이런 천주교에서 벗어나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대로 믿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오늘날의 개신교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날의 개신교는 여기서부터 이제는 뻗어나왔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개신교는 뭡니까? 우리한테 나온 애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하죠. 우리가 엄마야. 우리가 엄마야. 니들은 우리한테 나온 애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근본적인 거는 그건 아니죠. 이 사실 이게 나오기 전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12제자가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12자에서 어떻습니까? 이때 나온 게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 교회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취지가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교황에서 또 나온 게 아니라 여기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취지가 바로 종교개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교황권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당연히 우리를 반하는 정책을 피고 우리를 어떻습니까? 얕잡아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다음에 뭘 만들어내냐면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씨를 자르기 위해서 반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씨를 자르기 위해서, 이분들이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서 만들어 놓은 그 단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게 돼요. 이 예수회는 여러분들 그 뭐냐면 이그나티우스 그 로열라에서 1517년도에 설립이 됩니다. 이분들이 1510년 1534년도에 1534년도에 그 예수회가 이제 설립이 되고 그 예수회 출신이 누구냐면 현재 교황이에요. 누구예요?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 얘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로 예수회 출신이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반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어떻게 보면은 교황권을 지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그 어떻습니까? 조직. 그 조직의 수장으로부터 쭉 내려와서 어떻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교회를 어떻습니까? 현재는 교황의 수장이죠. 어떻게 보면 천주교의 수장이잖아요. 천주교의 수장이 근본적으로 보면 예수교 출신이고 이 예수의 출신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개신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원래는. 혹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그리고 나서 점점 이제 확장이 되면서 뭘 만들었냐면요, 이제는 프리메이슨을 또 만듭니다. 조직을 또. 프리메이슨은 뭐냐면 어떻게 언제 1717년도에 어떻게 보면 조직을 좀 더 강화를 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프리메이슨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뭘 만들냐면 1776년도 있잖아요. 요때 뭐냐면 일루미나이트라고 하는 세력을 만들게 돼요. 혹시 뭐 일루미나이트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뭐 여기 외꾸눈 해가지고 여기 눈 하나 있잖아요. 이게 이런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일루미나이트예요. 그리고 일루미나이트가 맨 마지막에 가고자 하는 게 뭐냐면 세계 정부예요. 세계 정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세계를 갖다 하나로 어떻습니까? 통합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도 하나로 통합을 하고 종교도 하나를 통합을 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세계 정부와 플러스 어떻습니까? WCC는 어떻습니까? 종교를 하나로. 그죠? 그 이 배후에는 결국에는 누가 있냐면 교황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부분들이. 자,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나라들이 다 있는 거야, 이렇게. 미국, 중국, 뭐 일본, 또 우리나라 이렇게 다 이렇게 있어요. 그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각 나라는 누구의 영향권을 받고 있냐면 최종적으로 누구의 영향권을 받고 있어요? 사실 교황권의 영향을 사실 받고 있고요. 교황권이 직접적으로 영향권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일루미나이티 또는 프리메이슨을 통해서 현재 조직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력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림자 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림자 정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떻습니까? 현재 각 나라들을 보이지 않게 조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누구를 위해서? 교황권을 위해서. 근데 그 마지막 그 교황권은 어떻습니까?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 어떻습니까? 여자의 그 남은 무리를 핍박하기 위해서 교황권은 더욱더 새를 키워 나간다고 얘기했죠. 바로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새를 통해서 만들어 가는데 여기에 당연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언제 건국을 했냐면 1776년도에 건국을 했죠. 이거 건국을 했어요. 독립선언을 했잖아요. 이분들이.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신대륙을 발견을 하면서 청교도가 원래는 그 어디 있었냐면 영국 있잖아요. 영국에서 그 당시가 중세 암흑 시대였었어요. 중세 암흑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종교와 어떻습니까? 천주교와 나라가 연합을 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사람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다 보니까 종교의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영국에서 어떻게 되냐면 신대륙을 발견한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게 바로 이제는 그 청교도가 되는 거죠. 이분들이. 그래서 청교도가 지금 현재 1500년, 1600년도에 미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거기서 지금 현재 미국의 동부지방, 그러니까 유럽으로 따지면 서부 쪽이죠.
서부 쪽에 미국의 지금 서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은 미국의 동부 쪽에 자리 잡히면서 점점점 세를 확장을 시키는 가운데 오늘날의 미국이 탄생이 되었죠.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영국과 영향력이 있었잖아요. 영국과 이제는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독립을 하게 되고 독립선을 하게 되고 하는 과정이 1776년도에 나오면서 온전하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1776년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 1776년도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이냐면 기독교의 순수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고자 어디로 갔습니까? 신대륙을 발견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죠. 만들어졌는데 요때 미국이 독립선언을 하는 가운데 요때 일루미나이티가 어떻습니까? 조직이 되죠. 1776년도에 일루미나이트가 조직이 되잖아요. 이 조직이 어디로 가냐면 미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같이. 미국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미국의 자연스럽게 건국과 함께 일루미나이티, 현재 일루미나이티 프리메이슨이 같이 들어가면서 어떻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에는 양처럼 시작을 하게 되겠지만 점점점 어떻습니까? 용처럼 말하는 그런 어떤 미국이 앞으로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부분들이. 그러면 요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여기 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겠죠. 살려고 하는데 그 영향을 누구한테 받고 있냐면 이 그림자 정부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일루미나이트 있잖아요. 이 일루미나이트 그 세력에 의해서 여기 돈줄과 정치, 경제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는데 그 쥐고 있는 세력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각 나라는 영향을 받고 있고요.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거하고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거하고 이렇게 틀려요. 지금 현재. 그러면 자, 이 그림자 정부가 원하는 미국의 상은 무엇일까? 자, 최근에 이 미국 그 천주교 교황이 어떻습니까? 이번에 대통령 그 바이든 대통령 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연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현재 그림자 정부가 원하는 답은 뭘까? 그림자 정부가 원하는 답은 결국에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바이든이. 그래서 바이든이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걸 트럼프가 알고 있어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그림자 정부에 의해서 지금 현재 놀아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그림자 정부인 이런 세력에 의해서 혹시나 뭐 코로나 19도 거기서부터 만들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편 투표를 갖다가 더욱더 많이 장려를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로 인해서 선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바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어떻습니까? 반 그림자 정부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그림자 정부 입장에서는 골치 아파 안 골치 아파요? 이제 골치 아픈 거야. 골치 아프니까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대선에서 떨어뜨리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거를 조작을 해야 되는데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어떤 우편 투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백업을 시킨 거죠. 이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게 그림자 정부의 영향권 안에까지 들어가지 않느냐. 이거는 뭐 음모라기도 하고 뭐 어떤 얘기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림자 정부는 누구를 지금 선택을 해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또 이런 거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림자 정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반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반합은 뭐냐면 이쪽 편도 들고 이쪽 편도 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결국에는 자기의 뜻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 번은 트럼프 편을 들고 한 번은 바이든 편을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자기가 뜻을 이루어가자는 방향으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일루미나이트가 지금 1776년도에 미국이 독립하는 가운데 미국이라는 나라에 들어갔는데 지금 보면 미국의 달러 있잖아요. $1에 보면은 현재 일루미나이트를 상징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근데 왜 미국의 달러에 그게 있을까?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왜? 일루미나이트가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가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부터 처음부터 개입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그리고 지금 있는 미국의 지금 보면 백악관이라든지 국회의사당 있잖아요. 국회의사당을 도시를 설계할 때도 어떻게 어제가 말씀드렸던 오망성이라든지 오망성 사탄을 상징하는데 사탄을 상징하는 그 염소의 입이 있잖아요. 그 입이 현재 자리하고 있는 이 백악관에 위치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보면은 또 국회의사당을 보게 되면은
지금 프리메이슨을 상징하는 직각자하고 그 각도기 있잖아요. 지금 컴퍼스 그 두 개를 상징하는 게 그 모형대로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국회의사당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림자 정부의 상징성이 현재 미국에 지금 현재 자리 잡혀져 있다. 이 부분들이. 그러는 가운데 미국이 어떻습니까? 정치, 경제가 발전을 하고 오늘날까지 왔잖아요. 오늘날까지 오는 가운데 미국에 돈 있는 사람들. 맞죠? 정치, 종교 이런 쪽으로 해서 유능하신 분들과 결탁을 해서 잠입해 들어와 있어요. 잠입해 들어와 있어 지금에 있는 법관이라든지 또는 뭐 국회라든지 또는 행정부라든지 입법부, 사법부까지 다 어느 정도 일부를 다 장악한 상태에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를 컨트롤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 그거를 이제는 미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정부와 어떻게 보면은 맞대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게 트럼프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홀로 싸우는 거야. 어떻게 보면 바위에다 계란치기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계란치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있는 대통령 선거 또한 마찬가지로 음모라고 하면 음모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그림자 정부에 의해서 개입된 그런 사건이 아니냐라고 보는 게 지금 현재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누구를 필요로 하냐면 예전에는 트럼프를 필요로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누구를 필요로 하냐면 이제 바이든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바이든을. 이제 바이든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자, 현재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그 그림자 정부는 만들려고 하는 게 신세계 질서입니다. 신세계 질서를 만들게 되는데 신세계 질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종교로는 어떻습니까? 종교 통합이에요. 종교 통합.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의 국가와 전 세계적인 종교를 하나 만들어서 어떻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 로마 때처럼 똑같이 천주교와 로마가 결탁을 해서 어떻습니까? 핍박을 했죠. 종교 재판을 이뤘잖아요. 국가의 권력을 이용을 해서 똑같이 이렇게 권력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종교를 어떻습니까? 요즘에 유불선 다 하나로 통합을 하잖아요. 이 부분들이 통합을 해가지고 하나로 통합을 하고 신세계 질서를 만들어서 아까 그림자 정부를 통해서 신세계 질서를 만들어서 하나의 국가를 만들고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야.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누구를 통제하냐면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이게 바로 무슨 시대냐면 빅브라더 시대예요. 빅브라더는 뭐냐면 감시 체계잖아요. 그 사람 하나하나를 이제 감시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감시 시스템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했던 분이 뭐냐면 이게 바로 4차 산업이에요. 어떻게 감시하느냐, 여러분들. IT 기술이라든지 이런 4차 산업혁명이 발전을 해야만이 사람들을 일일이 다 어떻습니까?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이거를 지금 현재 원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이런 시스템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에 내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정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예전에 사실 민주당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거 갖다가 우리는 사회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사회주의. 지금 현재 교황청은 민주주의보다는 사회주의 쪽을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사회주의는 어떻습니까? 감시체계거든요. 그래서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가려고 지금 현재 그림자 정부는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맞는 정부를 선택을 해서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예전에 그 4.15 부정선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4.15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됐었어요. 처음에는 이쪽에 이기다가 그 다음에 부재자 투표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게 바뀌는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혹시 부정선거가 있지 않았느냐. 혹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 그림자 정부에서 어떻습니까? 그게 혹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거는 뭐 음모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세상은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작은 정부, 이 그림자 정부에 의해서 이 세상들이 각 나라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림자 정부에서 전체적인 큰 시스템으로 현재 움직여가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는 데에 대해서 반대 정책을 하는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지 어떻습니까? 옛날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가 되자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가 돼야지 흩어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아까 이거 일루미나티 상징이 이 피라미드거든요. 피라미드가 맨 위에 보면 여기에 눈 하나가 있어요. 이분들이. 눈 하나 있죠? 그래서 이 눈 하나를 가지고 요 밑에 있는 하부 조직을 어떻게 했냐 다 감시하겠다라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바로 그들이 원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렇게 원하는 시스템으로 가려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사회주의 시스템의 빅브라더로 가려면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가야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해가 돼요? 이런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고 그러나 코로나19을 통해서 더욱더 가속도가 붙게 된 거예요.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도시라고 하는 게 이제는 설계가 될 텐데 앞으로 이제는 미래에 있을 도시들 있잖아요. 도시들을 감시하고 관리 감독하기가 쉬운 도시가 무슨 도시냐면 스마트 도시예요. 스마트 도시. 그러니까 스마트 도시를 이제는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IT 기술이라든지 이런 어떤 디지털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자 정부는 어느 나라를 선택을 했다? 우리나라를 샘플링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를 선택을 했는데 그 중에서 또 어디를? 새만금을. 자, 이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세계의 흐름인 거예요. 세계의 흐름이에요. 근데 이 세계의 흐름은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라고 이 정부도 어떻습니까? 그림자 정부의 코드에 맞춰서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IT 기술이 발전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림자 정부가 원하는 쪽의 방향을 잡아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샘플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해요. 이 부분들이.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스마트 도시는 어떻습니까? 스마트 도시에 들어가 버리면 그 안에서는 모든 게 다 IT 뭐 이런 쪽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앙 통제 장치가 다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다가 맨 마지막에 또 하는 게 스마트 도시하고 돈 있잖아요. 돈을 갖다가 디지털 화폐로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는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어떻습니까? 방향성을 이제 갖고 가다 보니까 자기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정부 있잖아요. 그런 정권들이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보면은 현재 민주당 있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현재 천주교 교황이 민주당의 바이든을 지지를 했습니다. 지지를 했다라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자기의 말을 잘 들어준다 이거예요. 이 부분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현재 지금 현재 교황권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면 WCC 현재 종교 연합이잖아요. 종교를 연합시키는 거고 연합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또는 어떻습니까? 종교 다원주의. 그러니까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다 있다. 이게 종교 다원주의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어떻든 구원이 있으니 다 하나로 연합을 해야 된다. 다 하나로 어떻게 사랑하자. 사랑하라는 이런 말로 연합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종교를 연합을 시켜서 하나의 종교, 그게 바로 WC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종교가 만들어지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의 시스템, 신세계 질서를 만들어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이제 통제하는 시스템. 한마디로 말해서 위에서 조종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것이 현재 그들이 움직이는 방향성이고 세계가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방향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거예요. 혼자서 그런 거대한 조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이분들은.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어떻습니까? 종말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뭐 그거 안 된다고 막 혼자서 대적해분들 그게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맨 마지막에 역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그 뜻대로 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이것도 하나의 사탄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을 현재 그거를 갖다가 풀어놓으셨다.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점점 더 재림의 촉진을 시키기 위해서 점점점 어떻습니까? 이런 방향성을 만들어 놓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분 사탄의 계획인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 이런 세상도 놔주는 것도 사탄의 계략에 그냥 놔주는 것도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의 큰 틀에서 보면 또 계획이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때가 있잖아요. 그 때를 위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 부분들이. 그런 세월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우리는 돈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현재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믿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거는
뭐 당장 내일 오신다 하더라도 세상의 흐름과 이거를 우리는 캐칭을 하고 돈이 흘러가는 거, 정치 경제가 흘러가는 흐름을 잘 타서 우리는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전 세계가 지금 현재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방향성은 4차 산업혁명은 맞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쪽이니까 이분들이. 그리고 빅브라더 시대를 열고자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빅브라더를 열기를 하기에 가장 원하는 조직이 현재 미국에서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에요. 이 부분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시스템으로 좀 약간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좀 가려고 하는 조직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선택을 지금 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그거에 대항하는 이제 트럼프. 과연 누가 이길까요? 또한 하나님의 역사일 겁니다. 이 부분들이. 이 상황을 여러분들은 좀 지켜보면서 이렇게 흥미롭게 세상 돌아가는 것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 부분들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신세계 질서가 가고자 하는 이러한 방향성은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샘플 기지, 어떻게 보면 샘플 나라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선택이 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워낙 IT, 뭐 디지털, 뭐 이런 쪽으로 해서 AI 이런 쪽으로 막 발전하고 있고 그런 어떤 지금 현재 여러분도 알겠지만 핸드폰 다 들고 돌아다니잖아요. 핸드폰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다른 나라보다 핸드폰 보급률이라든지 핸드폰 사용률이라든지 우리나라만 한 데가 없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가장 최적지가 되는 거야. 그럼 이런 최적지에 그들이 원하는 도시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도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핫한 지역이 어디냐? 새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림자 정부가 가장 원하는 이상향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샘플을 성공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샘플을 성공하게 시키기 위해서 지금 새만금은 개발이 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것도. 새만금은 그냥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그림자 정부가 이미 선택한 동네. 바로 그것이 새만금입니다. 그런 새만금은 어떻습니까? 그림자 정부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떻습니까? 흐름이에요. 이분들이.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흐름을 이해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 믿는 거지만 어떻습니까? 또 하나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부분들이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쭉 보면은 요한계시록 17장에 쭉 나와 있어요. 제가 여기 지금 내용이 쭉 얘기했잖아요. 이 내용이 계시록에서 이렇게 17장에 나와 있는데 17장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풀어서 해친 거예요. 이 부분들이. 풀어서 해쳐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7장만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해를 못하죠 당연히 이분들이. 근데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미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나 하나님의 믿음을 신실한 백성들이 이걸 이 17장을 갖다가 이 계시된 17장을 갖다가 풀어낸 거예요. 풀어낸 걸 갖다가 제가 공부를 했고 이 공부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저 김병서 사기꾼 2단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 또한 들은 거예요. 들은 거 갖다가 합리적인 거 같다. 이 부분들은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국에 돌아가는 상황 이해가 되시나요? 왜 저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그 부분들이.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림자 정부가 원하는 이 세계상 결국에는 빅브라더 시대고 결국에는 신세계 질서와 종교를 연합을 해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서 어떻습니까?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감시 체계로 만드는 거. 사실은 이게 바로 앞으로 만드는 그 현재 그림자 정부의 가고자 하는 방향성인데 그렇게 하려면 하루아침에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금방 뚝딱 해가지고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사람을 통해서 만든단 말이에요. 사탄도 결국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 나가는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다 보니까 금방 뚝딱하고 만들어지나요? 그게 아닌 거예요, 분들이.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런 계획을 한 바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거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서 지금 현재 열심히 어떻습니까? 사탄은 사탄대로 열심히 뛰고 있는 거야. 이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여자의 남은 무리는 남은 무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순수한 교리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은 또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맨 마지막에 종교를 연합시키는 데 있어서 당연히 연합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 기독교에만 뭐예요?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왜 말씀대로 살고자 하시는 분들인데 불교, 유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에 의하면 종교연합 다원주의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핍박의 대상이 되는 거야. 왜? 우리한테 왜 들어오지 않고 왜 니네들은 끝까지 이 말씀만 믿고 하냐? 이분들이 응? 이대로 살라고만 하냐? 그거라는 거야, 이분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눈에 가시예요. 눈에 가시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트럼프가 눈에 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탄한테는 눈에 가시가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맨 마지막에 끝까지 살아남는 그들, 여자의 남은 무리 중에서는 맨 마지막에 14만 4천이 생기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이 생겨서 마지막에 죽지 않고 어떻습니까? 하늘나라로 산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요즘에 뭐 신천지만 14만 4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종교만 14만 4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여자의 남은 무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참실하게 믿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인 거예요. 유대인들만 14만 4천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진정한 14만 4천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후보군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죽지 않고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 이러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산채로 들어 올리실 거예요. 이 부분들이. 알겠어요? 그게 성경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 부분들이. 성경에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세상 돌아가는 얘기이기도 하고, 이러한 거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세계가 흘러가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방향성에서 어차피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이분들이 시작이 됐고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 우리나라에서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이 그림자 정부에서 원하는 정부가 우리나라와 같은 정부고, 이 나라 정부가 어떻습니까? 추진하고 있는 게 어떻습니까?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라고 하는 곳이 어디예요? 새만금이잖아요. 그런 새만금이고, 그러한 새만금은 당연히 개발될까 안 될까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큰 틀에서 흐름이기 때문에 누가 나 개발 안 시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막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이번 왜 대통령보다 더 우위에 있는 정부가 있기 때문에 그 정부에 의해서 추진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안 된다라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흐름은 막을 수가 없다. 결국에는 이 흐름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고, 4차 산업혁명으로서 선택한 곳, 샘플 도시가 어디냐면 새만금이라는 거예요. 이 새만금은 더욱더 개발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행정수도인 세종시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전 세계 정부에서 가장 원하는 도시인 새만금, 얼마나 집중하겠습니까? 경제, 정치 이런 모든 것들이 앞으로 새만금에 집중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런 새만금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근시안적인 새만금이 아니라 이 새만금은 이미 원래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크게 큰 그림으로 이미 설계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갈 건데, 지금에 있는 서울, 세종시, 제주도, 수도권보다도 오히려 땅값이 훨씬 더 비싸게 될 동네가 어디다? 새만금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지만 어떻습니까? 그림자 정부의 수도가 새만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저 이상한 사람 보지 마세요. 이상한 사람 볼 게 아니라 이거는 성경적으로도 맞고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아,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지금 어서 빨리 새만금에 가서 투자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가면 갈수록 이득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지금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고객들 가시게 해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가시게 해야 돼요. 이 부분들이 알겠어요? 가시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중에서 그러면은 점점 이제 수요가 발생할 것이고,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주거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희소성을 발휘해서 땅값이 급등을 한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보세요. 앞으로 10년, 2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서울에 있는 여느 수도권에 있는 주거 지역 있잖아요. 주거 지역보다도 훨씬 더 비싸게 됩니다. 비싸게 돼요. 여러분들. 계속된 수요가 있고 계속된 그 개발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뭐 GS라든지 SK 뭐 이런 대기업이 들어갔잖아요. 이거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새만금은 4차 산업 전진기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기술들 현재 보면은 뭐 AI, 뭐 드론, 전기차, 수소차, 전기, 수소,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은 다 친환경이 아닙니까? 가솔린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원하는 기술들이 거기에 다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전기차,
맞죠? 그 다음에 뭐 수소, 그 다음에 자율주행, 드론 이런 것들이 다 집중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기업체들 현재 대기업에서 추진하는 것도요. 기업들이 지금 방향성을 다 바꿨어요. 대기업들 예전에는 다 굴뚝산업이었다라고 하면 앞으로 어떻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래해서 산업군들을 전진 배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산 같은 경우도 예전에 두산중공업을 통해서 원전 그쪽으로 강화시켰었잖아요. 지금은 두산중공업이 어디로 가냐면 풍력, 이런 어떻습니까? 친환경 사업 이런 쪽으로 가죠. 두산 퓨얼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수소 쪽으로 가고 있죠. 이런 것처럼 많은 기업들도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습니까? 기업들의 운영 형태가 바뀌고 있다. 이분들이. 그것만 그러나요? 이번에 SK에서 선언한 게 뭡니까? RE100이잖아요. RE100이 뭡니까?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기에너지를 조달하겠다 이거예요. 100%. 이 기업이 SK라고 하는 기업 있잖아요. 이 대기업이 쓰는 전기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RE100을 실현하겠다 이거예요. 재생에너지 100을. 그러면 이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 기업을 어떻습니까? 일궈 가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 정책이 이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이 기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SK가 제가 보기에는요. SK가 분명히 새만금에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뭐 SK 뭐 지금 하나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SK가 그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더욱더 많아요. SK가 뭐 기업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들이. 지금은 데이터 센터가 돈이 되니까 일단은 데이터 센터로 갔지만 SK에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어떤 회사들은 당연히 새만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뿐만 아니라 뭐 삼성, 현대 뭐 이런 회사들에서 지금 4차 산업화하고 궁합이 맞는 기업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새만금에 내년부터는 볼물 터지듯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새만금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됩니까? 공항, 항만, 철도를 가지고 있고 도로망이 구축이 되어 있으며 맞죠? 수많은 대기업들까지 유치된 곳이 새만금 아닙니까? 맞지 않나요? 이분들이. 이런 데가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샘플이 되는 거야. 앞으로 이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경제 수도가 될 것이면은 틀림이 없고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미국에서가 아니라 미국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세력인 작은 정부라고 하는 이 그림자 정부라고 하는 그 세력에 의해서 주관하는 그런 곳이 어디냐면 새만금이다. 이 부분들이. 새만금에 집중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죠? 지금 현재. 그래서 새만금 같은 경우 제가 계속 지금 새만금을 지금 현재 이렇게 4차 산업혁명과 포커스 맞추고 근데 그 내용을 안에 들어가 보면 정부 정책이 거기에 다 포커스가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정부 정책은 이 정부는 뭐냐 어디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림자 정부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국가를 경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새만금은 앞으로는 더욱더 당연히 개발을 정부에서 막는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기는 시작을 했고요. 비행기가 떴습니다. 그냥 우리는 기다리고요. 가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 부분들.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순간 어떻습니까? 일반 지금 현재 군이잖아요. 부안군. 부안군에서 이제 시로 승격을 할 것이고 나중엔 또 광역시로도 승격할 수 있고 어떻습니까? 뭐 특별자치시 얘기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얘기했던 대로 다 실현이 될 동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그런 동네가 바로 새만금이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미 새만금은 판이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동네예요.